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이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소비가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자극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또 장중에 나온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도 일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뭐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도 좀 초반에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미 증시는 다 2% 전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거 없이 다 하락을 했고 대부분 업종이 다 빠졌어요. 이날 올라갔다라고 하면 일부 제약주들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맥도날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만 산별적으로 올라가고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면 미시건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향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더 올라가는 쪽으로 예측을 했고 이거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소비 심리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그 다른 지표들 뭐 기존 주택 판매, 서비스업 PMI 이런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난주 이후에 계속 지표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점 이런 것도 역시 이것도 괜히 안 그래도 소비 심리가 안 좋은데 여기에 이게 또 자극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코로나까지 여기서 확산이 되면 이런 걱정을 또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가 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가 좀 증가했다라는 점도 뭐 핑계거리만 있으면 좀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부정적인 전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BS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주식시장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다. 주식시장 하락하면 부담을 느낄 거고 관세는 결과적으로 협상용이라서 저 수치 그대로 부과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펀드 스트레이트 같은 데서는 최근에 랠리가 좀 둔한 건 맞지만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 하락이 커지면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전망도 이날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매도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들을 보면 지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2주 전에 나왔던 예비치보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주 사이에 심리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치가 67.8이었는데 64.7. 뭐 기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수치 모두 다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불과 2주 사이 이렇게 심리가 나빠지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고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에 내년도 어떨 것 같아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 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저 수치 올라간 위치를 보시면은 뭐 본 적 없는 지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나라고 봤더니 역시 이번 달에도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수치가 달랐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물가가 자극됐을 것 같아. 이번에 관세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물가가 향후에 급등할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도도 물가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트럼프가 물가를 잡아줄 거야라는 건데, 어쨌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도층이 이번 관세 이슈로 물가가 올라갈 거고 물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돈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소비하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최근에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이날 같은 경우도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또는 집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사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줄었다.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고 또 S&P 글로벌에서 조사한 거. 이 제조업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최근에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잖아요. 근데 서비스업 지표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나왔던 뭐 소매 판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월마트 실적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하다가 진짜 소비가 둔해지나 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을 하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제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ETF에 뭐 주식시장의 자금 자체는 들어왔는데 ETF 기준으로 보면은 자금이 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악재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빠진 것 같고 또 특히 그 오늘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2조 7천억 달러. 예, 이제 총 규모 이제 뭐 명목상 수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대형주들 빠지기 쉬운 날이거든요. 이런 날은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어쨌든 옵션 만기 때는 좀 거래가 요란한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특히 수급적인 요인이 겹쳐 있다 보니까 시장이 재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으로는 시총 상위는 옵션 만기일이니까 좀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진한 건 아닌데 오늘은 좀 아래쪽으로 부진하게 나타났던 것 같은데 종목들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도이치에서 실적은 잘 나올 텐데 가이던스는 그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 140달러. 이제 그냥 기존 어제 종가 정도 되는 수준으로 유지했고 시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기대치를 높게 갖기는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물론 현재 엔비디아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90% 이상은 매수 또는 강력 매수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날은 핑계거리가 좀 된 거죠. 뭐 도이치나 이제 스티펄 이런 데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테슬라도 오늘 4% 넘게 빠졌는데 테슬라가 빠진 걸 뭐 리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리콜 이슈 나올 때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 리비안보다 대당 이익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대당 얻는 이익이 12,000달러인가?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6,000달러인가 8,000달러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당장은 테슬라가 더 많이 팔긴 하는데 향후에 가격 경쟁을 펼치면 리비안은 더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가 점유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다우지수가 유난하게 빠졌던데, 그러니까 다우지수 하락에 유난하게 영향을 준 건 유나이티드에스. 그러니까 법무부 조사설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회사 쪽에서는 일단 부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조사설 때문에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오늘 백신주들은 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괜찮았는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견이 됐다. 요 보도도 장중에 이제 증시 하락하는데 영향을 줬던 뉴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모더나 주가는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한국 관련 지표는 오늘 빠질 수밖에 없긴 했는데 이게 그 잠시 또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외국계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선전을 했는데 어쨌든 금요일마다 좀 미증시가 안 좋잖아요. 금요일마다 안 좋다 보니까 주말에 보는 한국 관련 지표는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최근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은 희한하게 주말마다 악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무슨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오든가 뭐가 나와서 이제 주말마다 미증시가 좀 하락하는 음봉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오늘장에서 좀 빠졌죠. 26일인가요? 실적 발표하는데 중요한 어떤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가 나왔는데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 좋아야 되는데 안전자산, 국채를 가야겠구나, 국채를 사야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거든요.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면 100에서 오면 예를 들어서 95원인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2%로 빠지게 되면 그거는 98이 되는 거예요. 100에서 2 빼는 거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간 거죠. 95 하다가 98이 된 거니까 그런 원리인데 어쨌든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좋은 조합이 되려면 금리는 빠지고 달러도 약세가 되고 이런 조합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금리 내려간 건 반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구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금리 내려간 건 또 괜찮은 거라서 뭐 어느 쪽으로 반응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증시가 최근에 약한 걸 설명하면서 어떤 내용을 부각시켰냐면 미국보다 독일, 중국, 한국 증시가 더 매력적이다. 여기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아질 사이클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론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증시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보단 괜찮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은 좀 있구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면 지들도 좀 사든가. 예,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근데 이제 아직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매수로 들어오진 않는데 이런 분석도 있구나. 이런 점도 이제 기사가 나왔다 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금요일만 되면 미증시 자꾸 큰 음봉 나온다고. 근데 지금 계속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음봉이 좀 작긴 했지만 이게 보시면 금요일마다 뭐 트럼프 핑계가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빠져요. 예, 빠지는데 또 주중에는 멀쩡하게 올라가요.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를 예고한 직전,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허들이라면 허들일 텐데 그걸 좀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면 뭐 그냥 금요일은 그냥 일부러 무슨 옵션 거래 이런 거에 제로데이 옵션 이런 거 하고 장난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제 다음 주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벤트 일정들이 이제 상당히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모두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어제도 오후 방송 늦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병원 제가 아픈 건 아니고 저는 뭐 제가 몇 년 전에 큰 수술 받고 나서는 건강관리 엄청 신경 쓰고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는데 뭐 가족들이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갖고 좀 자주 가거든요. 근데 뭐 항상 보면 주변인들 건강관리도 신경을 써야 되죠. 제 나이 또래들이 이 방송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보호자가 없는 나이에요. 제 나이 또래는.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 이제 옆이나 아래쪽으로 보면 자녀나 배우자의 또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가 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들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